예, 이수환 전문 기자 모시고 배터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오늘 얘기는 우원 기술인데, 스태킹 기술을 이 회사가 아주 잘 하는 거죠. 배터리 3사가 다 찾았다고 하니까. 우원 기술 하면 아직 뭐 비상장사이긴 합니다만 네. 상장을 지난해에 하려다가 못했죠. 왜요? 일단 주관사를 좀 바꿨고요. 아, 어디서 어디로 바꿨습니까? 미래에셋에서 KB증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작년에 왜 바꾼 거죠? 추정컨대 네. 밸류에이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뭐 더 해야 된다, 뭐 우리가 밸류에이션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래에셋에서 그거 안 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걸로 추정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미래에셋이 상장시킨 따따상을 근처까지 갔던 기업이 하나 있죠. 아주 같은 경쟁사 어디죠? 필에너지죠. 네. 그래서 시총이 1조 1천억 원, 2천억 원 이 정도까지 치솟았는데 네. 당연히 우원기술 입장에서는 같은 주관사가 물론 팀은 다르겠지만 필에너지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뭐 당사자들의 얘기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명한 건 당시 작년 기준으로 필에너지보다 우원기술이 매출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꽤 높았습니다. 비상장사고 하니까 제가 저희 사실 채널에서는 우원기술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처음 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기술 스태킹 장비 잘 한다고 했는데 예. 그것만 합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합니까? 시작 자체는 스태킹 장비로 한 게 맞습니다. 네. 배터리 장비로 시작을 한 거고 창업자인 김태환 대표는 네. LG전자 PRI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1기 멤버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이제 핵심 고객사는 SK였습니다. LG였는데 또 SK랑. LG전자 출신이지만 고객사는 SK. 지금도 핵심 고객사는 SK고요. 그래요? SK온이 이 스태킹 장비만큼은 우원기술 외에 다른 협력사를 네. 거의 못 썼어요. 쓰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SK온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전기차들은 네. 거의 뭐 8할 9할 이상은 전부 우원기술의 장비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태킹이라고 얘기하면 또 배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 기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배터리는 그냥 소재의 조합물이죠. 네. 그 소재를 일정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이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케이크처럼 뭐 빵을 샌드위치처럼 네. 빵 올리고 뭐 양상추 올리고 치즈 올리고 뭐 고기 패티 올리고 이런 식의 쌓아주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네. 그 중간에 잘 아시겠지만 양극과 음극을 맞닿으면 안 되니까 중간에 분리막을 넣게 되죠. 네. 그 분리막을 넣는 모습이 마치 Z 모양이 중간에 롤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G 스태킹, Z 스태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방식을 이제 SK온이 쓰고 있고 네. 그 장비를 바로 우원기술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택하는 방식도 배터리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제가 물론 엔지니어는 아닙니다만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체크를 해본 결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큰 차이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네.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라멘 스택. 맞습니다. 라미엔 스택인데 라미네이션 뭐 많이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를 붙이고 부착하고 쌓는다 네. 라는 뜻이고요. 뭔가를 부착하는 그 부착물은 전극과 분리막을 먼저 부착하고 난 다음에 네. 쌓는다. 네. 이 쌓을 때는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스태킹이라는 방식으로 쌓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그냥 위에서 떨어뜨리거나 네.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기구물을 이용해서 옮기는 방식의 어떤 스태킹 방식을 쓰고 있고요. 네. G 스태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막이 뭔가 이제 테이프처럼 감겨 있거든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네. 그거를 땡겨 와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집어 넣어줘야 되니까 네. 롤러라는 어떤 그 구조물이 필요하게 된 거였고 네. 그 롤러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모습이 마치 알파벳 Z 모양 같다고 해서 이제 G 스태킹 방식을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는 G 스태킹을 주로 썼고 네. 우원 기술의 스태킹 장비를 주로 썼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라미엔 스택 장비를 썼는데 네. 거기에 라미엔 스택 장비를 넣는 회사는 뭐 나인테크나 나인테크, 풍산, DA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꼽히죠. 삼성 SDI는 어떤 방식을 씁니까? 삼성 SDI도 G 스태킹을 씁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 장비를 갖고 왔었습니까? 필 에너지요. 지분 투자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G 스태킹이라고 하더라도 네. 기구적으로는 특허가 있기 때문에 기구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미엔 스태킹 같은 경우에도 네. 뭔가 어떤 스파이더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는 어떤 로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구가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거미처럼 다리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돌아가면서 탁탁탁탁탁 쌓아주는 방식이 있고 네. 또 다이렉트 스태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진공으로 전극을 가져와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차곡차곡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탄창에 총알 넣는 것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쌓이는 방식이 다이렉트 스태킹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 G 스태킹 방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틸팅형이 있습니다. 틸팅형. 네. 그러니까 전극을 가로가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접으면서 이런 형태의 틸팅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롤러형. 그다음에 로터리형. 네. 뭐 이런 형태로 좀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원기술 작년도 뭐 2023년도, 네. 2022년도 이렇게 실적을 이제 보니까 비상장이지만 어쨌든 공시는 돼 있으니까요. 네. 감사를 받아야죠. 네, 10년 넘은 11년 정도 된 회사, 올해 이제 12년 차인데. 네, 맞습니다. 2022년에 1,600억 1,670억 정도 매출한 회사가 작년도에 3,600억, 3,700억 정도 매출했단 말이죠. 두 배. 왜 이렇게 늘은 거죠? 일단 첫 번째 그 우원기술을 시작을 아까 저희가 지금 배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원기술이 김태환 대표를 필두로 네. M&A와 사업 확장을 지난 5년 동안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뉴파워 플라즈마의 애셔 샤프를 인수해서 TW 세미컨 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여기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태킹 장비만 하다가 이제 바로 앞단에 있는 노칭 장비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금형 노칭 뭐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금형 노칭을 하다 보면 금형 부품이 필요하게 되고 네. 금형이 필요합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가 TW 하이텍 그리고 나이프 플러스라는 회사는 인수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배터리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뭔가 모듈화, 팩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의 법인을 만듭니다. TW 에너시스. TW는 뭐의 약자? 태완의 약자로 추적이 됩니다. 우원은 왜 근데 우원으로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예, 뭐 예전에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었죠. 어디요? 주연테크요. 그렇군요. PC 만드는 회사요? 네, 그 주연테크가 아마 뭐 첫사랑의 이름이었나 뭐 지금 당시 뭐 부인의 이름이었나 아마 그랬었죠. 그 이제 말씀하신 거 종합하면은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네. 지금 자회사별로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니까 이게 연결로 잡히니까 매출이 네. 이렇게 2배로 늘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오늘 그 주제는 배터리 3사가 여기 왜 찾은 거죠? 일단 작년 11월로 좀 잠깐만 시계를 좀 돌리게 되면 네. 2023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 SDI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협력사 선정 작업을 합니다. 네. 일종의 뭐 K-팝 스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거기에 오디션을 봤다는 그렇죠. 겁니까? 네. 거기서 이제 참여한 업체가 뭐 원익 P&E, 예. 엠플러스, 네. 이제 그다음에 우원기술 뭐 이런 또 필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 우리 장비를 이제 테스트를 받은 거죠. 각각의 장비들을 거기서 우원기술의 노칭 스태킹 장비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K 온의 핵심 협력사에서 삼성 SDI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 조립 공정의 핵심 장비 협력사로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하게 된 셈이 된 거죠. 고객사 늘어난 거군요. 늘어났죠. 대어를 낚았다. 대어죠. 네. 대어를 낚았는데 그때 이제 우원기술이 노칭과 스태킹 요 두 가지를 인라인으로 구성한 장비를 삼성 SDI에 제안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장비가 채택이 되면서 고객사를 좀 넓히게 됐다. 필에너지는 싫어하겠는데요. 필에너지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에너지가 물론 삼성 SDI 지분이 20% 들어가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어떤 구매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협상력이 없잖아요.
하나만 있으면요. 하나만 있으면 분류 협상이 없으니까 매년 뭐 제조업의 혁신이라는 거는 결국 단가, 원가 절감에 있는 거고 네. 원가 절감의 근거가 되는 거는 계속한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건데 협력사끼리의 무한 경쟁이 안 되는 시점에 오니까 구매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협력사 풀을 넓혀야 되는 좀 과제가 좀 생기게 된 거고요. 필에너지 처음 상장할 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삼성 SDI에 많은 지분이 들어가 있는 합작사 형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저쪽으로 물량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 뭐 추정,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 또 뭐 서로 살아야 되니까. 뭐 물론 삼성 SDI 입장에서도 필도 그렇고 신규로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원 기술은 리튬 인산철에 제한된 부분이고 나머지 뭐 어제 이제 뭐 GM하고 합작사하는 나가는 공장 네. 그거 누구 장비 쓰겠습니까? 뭐 필에너지 거 그쵸. 쓰겠죠. 그러나 이제 그 성벽을 야금야금 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또 결국에는 정복을 하게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원래 때는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자그마한 구멍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 한 걸음부터니까. 네. 이제 협력사 등록하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요. 끊고 이렇게. 근데 이제 방식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게 이제 그 오늘 얘기할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SK온이 핵심 협력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SK온이 만드는 배터리 형태가 파우치형 배터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G스태킹이라는 그 방식을 할 때 결국 쌓는 속도를 좀 높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기에는 이제 1.2초 정도 걸렸고 네. 한번 이제 셀을 쌓는데 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0.6초, 그다음에 2021년도에 0.5초까지 시간을 단축을 시킵니다. 계속 줄이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틸팅 방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어떤 그 부채살 같은 어떤 기구물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분联막을 껴주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드는 G스태킹에 국한된 부분들이었고요. 네. 이제는 각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각형에 들어가는 G스태킹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우치는 파우치 필름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파우치 필름에 어떤 그 아주 정밀하게 쌓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정밀하게 물론 쌓아야 되겠지만 파우치 필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압착을 하는 거라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젤리로를 만들고 파우치 필름에 넣는 것에 좀 약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각형 배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각형 배터리는 왜냐? 캔이잖아요, 캔. 네. 그 캔 공간에 정확하게 쌓은 배터리 소재를 손상 없이 집어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쌓는 방식을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할 얘기인데 네. 그 속도를 0.3초까지 현재 줄였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삼성만 찾은 게 아니고 네. 아니 삼성 그러니까 0.3초로 줄여서 여기저기서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0.3초는 네.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틸팅 방식이 아닙니다. 이 방식은 테이블 고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도 요거는 뭐 우원기에서 올해 처음 개발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아직 눈으로 보진 못했는데 특허도 출원하고 고유 방식이라서 네. 이게 쌓는 속도가 왜 중요하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야 0.5초에서 0.3초 고작 0.2초가 네. 무슨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보통 셀 하나에 전극 안에 쌓아야 될 전극이 100개에서 200개입니다. 네. 그게 누적이 되면 네. 큰 생산성 차이로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쌓는 속도가 그래서 무척 중요합니다. LG도 그럼 찾습니까? LG도 찾고 있습니다. 우원을요? 네. 그러면 지금 스태킹 장비 쪽에서는 우원이 굉장히 잘 거의 업계 전반으로 봤을 네. 때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밸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정도의 개발 능력과 생산 능력을 유지를 한다 장비 회사가 그 매니지먼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SK온은 원래 이제 거래를 많이 하던 전통의 큰 네. 고객사였고 삼성 SDI는 뭐 LFP에 뭐 일부 한정돼 있긴 하지만 네. 여기 뚫었고 LG 쪽이랑 뭐 지금 뭔가 가시적으로 네. 얘기가 오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네. 지금 보시면 결국 공이 배터리 3사가 모두 각형 배터리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각형 배터리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바로 생겼어요. 뭐 기술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국내에 풀이 너무 적어요. 각형 배터리. 네.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중대형 각형 배터리를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은 삼성 SDI인데 네. 그럼 각형 배터리를 만들려면 각형 캔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캔도 뭐 삼성 SDI만 넣기로 그러니까 뭐 상신 EDP나 신흥 SEC는 전부 삼성에 특허가 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만 공급을 해야 거기에만 되는 공급을 해야 거군요.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문제는 뭐 중국 기업을 뭐 끌어들이면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조립이 필요해. 부품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니까 네. 뭐 레이저로 깎고 세정하고 용접하고 제대로 손상 없이 뭐 젤리로를 집어넣고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맡을 수 있는 기업도 너무 제한적이에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LG도 SK도 각형 배터리를 장비를 만드는 기업을 찾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 네네. 아, 크게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우원 기술의 그 핵심 경영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친하시죠? 글쎄요, 뭐 친하다 안 친하다 뭐 자주 뵈십니까? 연락은 좀 합니다. 그래요? 올해 매출 얼마나 한답니까? 올해 매출은 워낙 지금 뭐 업황이 좀 미뤄진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 회사가 뭐 비상장사여서 뭔가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아는 한 올해 상장은 아마 아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그쵸 지금은 뭐 이제 지금은 시일상 올해 봤을 상장하기는 때는, 좀 어렵고요. 근데 지금 타겟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떤 타겟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장 목표. 상장 시기? 목표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 가봐야 윤곽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관사도 뭐 미래에셋에서 KB증권으로 바꾸고 네.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이 다 돈의 문제이죠. 그렇죠. 네, 그러기 네.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장비도 하고 네. 배터리 팩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장비 종류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부가가치 장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장비는 이미 예를 들면 필 에너지처럼 노칭, 스태킹이 인라인 장비를 하고 있다. 뭐 그리고 고객사도 특정 뭐 예를 들면 필 에너지가 지금 삼성 SI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삼성이 가장 큰 고객사겠죠. 네. 다른 고객사를 지금 뭐 저는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 뭐 그 얘기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 우원 기술이 예. 잠깐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궁금해할 사람 많을 것 네. 같은데 어디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북유럽에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삼성 SDI랑 예를 매출 100이라면 네. 몇 대 몇 정도의 비중을 가져갈 수 있을 뭐, 정도의 그렇게, 회사일까요? 뭐 그렇게 의미 있게 가지고는 가져가기 힘든데 일단 뚫었다는 게 필요하고 죄송합니다. 네. 북유럽이 아니고 유럽입니다. 그냥 유럽이라고 할게요. 네. 네, 유럽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아니, 그런 고객 네. 없었죠 예전에는? 없었죠. 네. 최근입니까? 예, 최근입니다. 언제? 아마 이달 초였나 지난달 따끈한 얘기는 다음번에 얘기해 주시죠. 예, 이건 얘기고 근데 일단 분명한 것은 SK온이 핵심 고객사였던 우원기술이 네. 삼성 SDI는 뭐 확실하게 뚫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교감이 있는 상황이고 네.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게 되는 네. 그런 일이 조만간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원기술은 뭐 상장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밸류, 좋은 어떤 공모가를 받을 수 있을 좋은 시기에 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회사 제가 볼 때 어쨌든 이익도 계속 많이 내어왔던 회사이고 이거 예. 뭐 당장 돈이 급해서 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 기술 특례 상장하는 그런 기업들 적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예. 기업들처럼 빨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상장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동안 지난 5년여 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배터리 장비 외에 준비를 잘해왔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네. 애셔 장비 뉴파 플라즈마에서 인수하고 난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딱 테스트하고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네. 업황이 바로 다운텀을 쳤죠. 몇 년 전에 예, 다운텀을 쳤죠. 예.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뭐 장비 사고 싶어도 뭐 안 되죠 뭐. 투자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조금 한 1년 정도만 운이 좋았으면 바로 어떤 되게 뭐 우리는 배터리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네. 뭐 이게 이 투탑의 어떤 플레이어를 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조금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연의 배터리 장비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네. 노칭 장비에 들어가는
금형, 그리고 이 금형을 만들기 위한 금형 부품. 근데 아시겠지만 금형과 금형 부품 요거 해가지고 상장한 기업이 있죠. 유진 테크놀로지. 네. 잘하죠. 예. 예, 거기도 뭐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 우원기술은 개별 아이템으로 상장할 수 있는 회사를 최소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 8월 28일 날 네. 현대자동차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 열어가지고 했죠. 뭐 다양한 회사의 어떤 주주 가치 뭐 재고 예. 뭐부터 뭐 아주 좀 뭐 이렇게 회사의 단기 중장기 성장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네.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그 강조했단 말이죠. 네. 뭐 GV80, G80 등 뭐 14종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면서 뭐 약간 헤드라인들이 조금 톤들은 조금씩 다른데 전동화 전략에 이상 없다. 네. 뭐라든지 하이브리드를 입힌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약간은 완전 전동화에 대한 어떤 전략은 약간은 조금 지연된 게 아닌가. 아니면 중간에 전략이 약간 바뀐 거 아닌가.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쉬었다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거쳤다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뭐 나온 숫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보려면 본인들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이 행사를 인베스터 데이를 하기 전까지의 목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비해 보면 2030년까지 580만 대 정도의 차를 판매하겠다 그랬고 그 중에 200만 대를 전기차를 팔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함이 없고 하이브리드가 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됩니까? 하이브리드가 늘어났는데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규제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 규제가 있어서 네. 이거 어차피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가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그 비중만 조금 조절하는 수준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럼 뭐 근데 지금 미국 같은 대통령 한 뭐 좀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뭐 주던 거 안 주겠다 뭐 어림장도 놓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약간 불안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망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결국에는 상품성입니다. 그동안 전기차의 상품성. 전기차의 상품성. 근데 네. 이 상품성 안에는 사고 싶은 차가 없다. 뭐 이런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녹아져 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불리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 상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인위적으로 줘왔던 것이고 네. 트럼프는 그런 인위적으로 보조금 주면서 키우는 시장을 매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아주 심플한 문제 보조금 안 주고 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동등한 상품성과 원가 경쟁력을 가지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상품성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원가 변동성,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의 가격에 어떤 그 일정 이상 떨어뜨릴 수 없고 규모의 경제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현재 수준에서는 순수 전기차는 어떤 중저가 보급형 라인에 전면 도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제네시스나 어떤 고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BMW로 치면 i7이나 아니면 제네시스로 치면 뭐 지금 제일 비싼 게 G90이죠. G90 완전 전기차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GV90 같은 경우는 완전 전기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네, 원래 뭐, 계획에 뭐, 있었으니까 있던 그대로 거니까. 하겠지만 왜냐면 네. 플랫폼도 어차피 이제 그 EV9 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제 기아에 나온 거를 네. 쓰니까 네. 그거 자체는 좀 변함이 없겠지만 네. 향후 작년에 글쎄요 그동안 이제 제가 좀 얼핏 생각나는 거는 작년에 국내에서 폐업한 주유소의 숫자가 1,8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뭔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당장은 아니겠지만 주유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한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비싼 차들만 이제 그렇게. 비싼 차들도 어차피 하이브리드지만 기름은 넣어야 되니까.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안 맞는 게 있어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그러니까 어제 현대차가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주행거리 연장형 하이브리드 차인데 이게 뭐 아주 뭐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아주 1세대는 아니고 1.5세대나 2세대 전기차 때 나왔던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고요. 네. 내연기관은 발전기고 네. 그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모터로 달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게 GM의 오리지널 볼트가 취했던 방식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배터리는 전기차를 보완하는 방식이었다가 네. 이제 EREV. 예,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배터리가 전면 많이 이제 완성차라는 제품에 이제 파고드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네. 일단 뭐 만약에라도 현대차가 2030년 200만 대라는 수치가 낮아졌거나 그랬다면은, 좀 의미 있는 수치로 좀 낮아졌다면 조금이라도 낮아졌다면은 전기차 이거 좀 안 되겠는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차 모델 탈만한 사고 싶은 전기차가 좀 있으면 결국 상품성인데 아직까지도 전면 전동화가 안 되어 있는 브랜드가 몇몇 있죠. 뭐 예를 들면 랜드로버 같은 브랜드가 대표적인 경우가 있고 예. 뭐 심지어는 너무 사고 싶은 차죠. 예 특히 전 세계적으로 SUV가 열풍을 일으킨 지 벌써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SUV를 팔아야 합니다.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도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이제 SUV 만들어 팔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SUV인데 네. SUV 모델의 완전 그 전동화가 전기차 순수 전기차 모델이 살만한 게 몇 개나 있냐? 이거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 좀 생각해볼 필요가. 뭐 살만한 전기차가 있어야 돼요. 이 트론 뭐 당장 생각나는 게 주행거리가 짧아요. 아우디 이트론 처음 나왔을 때 주행거리가 뭐 300km 물론 이제 뭐 국내 뭐 전비 재는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 있고요. 그러니까 별로 사고 싶은 모델이 없다. 어쨌든 당장 뭐 전기차냐 내연기관차의 네.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사고 싶은 차가 별로 안 보인다.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